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낯선 연기를. 왜 우리가 창의성 게임, 창의성을 키우는 연습 이런 거 할 때 막 낯선 네임 카드 막 섞어놓고 이거 연결해서 뭐 조합해 보세요. 뭐 조합해서 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유 회장이 썼다는 강제 연결법입니다. 그 손정유 회장은 매일매일 무작위로 카드 3개를 꺼내서 그 3개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 거죠. 강제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면 1년에 최소한 300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머무른 게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구현 가능성. 구현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좋아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때 샤프에 팔았죠. 그래서 1억엔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서? 실제 제품까지는 아니지만 구현 가능성을 고려했던 거죠. 네. 가장 높은 걸로. 네네. 이야, 신기합니다. 아메레온도르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비싼가? 비싸겠죠? LVMH가 있으면. 네. 스트릿 패션 브랜드인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타고 폴로 라켓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악어를 타고 우산을 들고 있는 거. 락골 빈볼 파마라고. 짝퉁 브랜드 이런 거. 이것도 연결 아닙니까? 또 중요한 거 실행이 나옵니다. 실행. 사실 그렇죠. 뭐든지 실천,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앞에서도 말하신 것처럼 뭐 연결을 통해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건데 네. 그 방법을 좀 이제 알아가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속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속담이요. 네. 왜냐하면 구슬이 서말이로다 꿰어야 보면. 우리는 이제 SCOR까지를 통해서 구슬 서말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E를 통해서 보배를 만들자는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 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매깁니다. 근데 진짜 자기 게 아니라도 돼요. 자기 손이 한 번만 닿은 거라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걸 이제 소유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사러 가시면 노련한 딜러들은 일단 타보라고 합니다. 안 잡으시라고? 네, 무조건 안 잡으시고. 시트도 만져보시고 핸들도 좀 꺾어보시고. 그러면 평가가 달라져요. 자꾸 막 시승해보라고. 네, 그렇죠. 저 이거 안 살 건데요. 제가 생각보다 차가 너무 비싼데 괜찮습니다. 요 동네 한 바퀴만 한번 시승해보시죠. 그렇죠. 제가 특별히 시간 빼놨습니다. 막 이렇게. 게다가 더 노련한 딜러는 이 차는 혹은 뭐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런 멘트를 날려줍니다. 어떻게요? 이 차의 이런 공간들은 사장님의 업무와 품격에 맞는 공간이다. 약간 그건 아닙니까? 그 왜 옷 사러 갔는데 어머 이거 언니 옷이다.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딱이다. 맥락은 비슷해요. 네네네. 맥락 똑같은 거네. 맥락. 역시 사장님은 이 벤츠 인테리어랑 딱 어울리십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노련하게 해야죠. 업무랑 연결하면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바쁘시니까 이렇게 바쁠 땐 여기서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 그때 쾌락이라. 그때 굉장히 안락하게 하실 수 있다. 쾌락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했나 싶네요. 연결입니다. 연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노련하게 잘 어울리십니다. 멋있으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가짜로 칭찬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너무 1차원적이니까. 이거 어머 언니 옷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몸매가 보정이 되는 거 같고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꺼내시게 되잖아요. 이제 아이디어를 꺼내고 나면 그냥 본인이 계속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상대방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뺏긴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면 그게 구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럼 그 사람도 이해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걸 들은 다른 상대방도 이해를 하면 구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도 여기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대부분 사장돼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보통 제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상급자 입장에서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한테 와서 아이디어 얘기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일까? 너무 많을까? 너무 없을까? 그러니까 뭐 큰 조직은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부장님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뭐 등등등 되게 많은데 또 그 위치에서는 그걸 다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들어주면 자기도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꽤 오랫동안 아이디어가 좋으면 되지. 그거는 C레벨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시키니까. 하라니까? 그러면 다 이제 검토해봐. 그러면 이제 알아서 보고서 올리고. 그리고 C레벨에서 내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구체화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입사원이에요. 네. 근데 과장 정도한테 가가지고 과장님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이나 열심히 하겠죠. 네. 뭐 세상을 바꾸니까 네. 네가 뭐 잡스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자는 거죠.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든지와 무관하게 예.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막 처음부터 뭐 세상을 바꿉시다 막 이러지 말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구체적으로 작게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자꾸 관여하게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참하게 네, 하라. 네. 어떻게 해서든. 네. 또 하나가 그 사회적 타당성을 네, 제시하라고도 네. 조언을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데요. 예.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근데 사회 통념에 반한다면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꼭 법적으로 뭔가 위배된다가 아니고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허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절대 추진 안 합니다. 그 어느 조직이라도.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예. 만들자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 쓴 사례가 뭐냐면 영국의 시리얼 브랜드 중에 서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브랜드는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인을 광고에 등장시키는데 이 일반인의 이름이 유명인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바마라는 일반인, 네. 예를 들면 조던이라는 일반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지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조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 마치 조던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기 아닙니까? 사기는 아니죠. 일반인이 등장한 거를 그 사람 본명이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미국에? 많겠죠. 미국에서는 효과도 꽤 괜찮을 겁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인식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영국에서는 그게 먹혔다. 서리얼이라는 그 시리얼 회사가. 네. 영국에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그런 셀럽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와이스트릿이 네. 저 대신 MC를 찾는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 그분은 아니어도 유누님은 아니어도 일단 입사 지원서를 내세요.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일단 네. 기본 연봉 얼마 이상 시작합니다. 공개 섭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런 거 드는데요. 괜찮겠네. 혹시 유재석 씨 듣고 계시면 이제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이런 것도 괜찮은 거네요. 이게 이제 사회적 증거의 법칙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뭔가 나도 그럴 것 같은데라고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광고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뭐 다 알게 되면 끝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초기에만 효과가 있지 지속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 회사 맨날 저래 이럴 수도 네네네. 있으니까. 아유 저 조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샤키로닐 나왔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한 번은 써먹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에 쉽게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타당성을 자꾸 확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적이었던 게 리뷰 시스템이었고. 저거 봐봐 지금 3,000명이 별점을 지금 4.5점을 준 거야. 네.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은 여전히 구글 평점 보고 옵니다. 구글맵. 네. 그게 이제 연동이 잘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갈 때도 구글 맵에 있는 그렇죠. 평점 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리뷰 대신 달아주는 회사 이런 네. 데 또 엄청 잘 되고 네. 리뷰 알바 많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서리얼도 처음에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전략을 바꿔야 될 거고요. 리뷰 시스템도 처음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버렸죠. 이제. 더 이상 사회적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순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 계속 바뀌니까. 그럼요. 이거는 되게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당연히. 근데 이거는 기업들은 또 굉장히 또 마케팅 측면에서 계속 배우고 바꾸고 네. 또 배우고 따라가고. 그럼요. 그리고 기업은 이런 것들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ESG인데 예. ESG 다 하는데 다 효과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냥 하는 척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는 ESG 얘기할 때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우 어려워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커온 저랑 비슷한 세대한테는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강산 푸르게 아 유한 김벌리. 그런 거 듣고 자랐거든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걸 보호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망한다고 배웁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북극곰이 죽는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건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생존 가능성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20대는요. ESG에 대한 생각이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면 좋은 것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기업이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때도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 네네. 그 대표적으로 화장품 회사가 공병수거하는 거는 고객들이 다 알아요. 저거 쓸모없다는 거. 그 재활용 거의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소주병, 맥주병도 아니고 화장품병은 네. 저 재활용도 안 되는 거. 근데 뭔가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도 되니까 기업 이미지는 좋아지니까 네네네.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버퍼링 싱킹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버퍼링이 아니고요. 책에서 보니까 모호함을 회피하라. 네. 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되는데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보다는 나빠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버퍼링은 못 참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꺼려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꺼려합니다. 일단 틀리더라도 뭔가를 좀 아는 것처럼 해야 돼. 네. 그러면 확실하게 안 좋은 게 앞에 있어요. 그럼 그걸 빨리 알고 대처하는 게 낫지. 뭔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를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더 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네네. 하나는 연수익률이 3% 정부가 보증합니다. 다른 거는 연수익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신생 핀테크 예. 사업이에요. 근데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어느 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고민되네요. 이거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네, 있겠는데. 네. 그래도 공격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라가 보장하는 3%. 그렇죠. 그게 예. 확실하니까 예. 모호한 게 있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설령 잠재력을 믿고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세요. 왜냐하면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했으면 그 시간을 같이 견뎌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호하기 때문에 같이 견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기업, 바이오 기업 네. 같은 데들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와, 그 사람이 그때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수십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은 그때 그냥 500만 원 투자하고 같이 그 시간을 견디신 거예요. 예. 꽤 힘든 작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력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일단 모호성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네네. 거고. 조직이 원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증거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말씀하신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네, 약간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디어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 조직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추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가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있어도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품이 이제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시장을 꽤 상당 부분 장악한 상태예요. 네.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막 새로운 걸 계속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게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한 이분법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ROI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괜찮은지 아세요? 하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그건 아무도 안 듣고요. 특히 게다가 거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누가 듣는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저한테 와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요. 제가 부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잘 들어보니까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다 구현이 되면 저는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시키는. 그거 받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왜 필요하냐? 우리 회사의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는 거 좋은 말이죠.
근데 구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당신같이 거죠. 쓸데없는 부장님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아. 겁니다. 네. 그래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또 소통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다가가지 않게.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확 던지지 말고 예를 들면 이게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는 부장이라면 그때 저 회사에 없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때 되면 내가 뭐 임원이 될 수도 임원이 있고 될 수도 있고 이 회사를 성과를 나갈 수도 가지고 있고. 네.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조직이 원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네. 게 그런 의미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스코어 프레임워크 네. 관찰, 제약, 재구성, 연결, 실행.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사실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얼개입니다. 얼개. 자세한 거 맞아요. 버퍼링 싱킹 네. 책에 있고 저희가 좋은 댓글 네, 남겨주시는 네, 분 네. 5분 선정을 해서 김태훈 교수님의 신간 버퍼링 싱킹 보내드리겠습니다. 버퍼링 없이 빨리 보내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즈 부스터를 비롯해서 이 버퍼링 싱킹 책도 그렇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네네.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 책을 읽으신다면 네. 좀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읽으셔야 내용도 쏙쏙 들어오니까 와이즈 부스터 한 병 드시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심리학 하시는 분들을 막 삼성전자, 막 LG, 현대차 이런 데서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